자,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조금 필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컨텐츠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컨텐츠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거래가 활발히 증대가 되고 있다. 국제거래를 하는 이유에는 자원 상태도 다르고 환경 상태도 다르고 뭐 기술이나 노동력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간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환율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1180원 per 1달러. 자, 이 말은 뭐냐면은 1달러에 1180원이다 라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환율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한다 라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길래 계속해서 바뀌는지, 그리고 환율이 바뀌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할 내용 첫 번째,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히 얘기한 게 환율도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율의 수요와 공급이 뭔 소리인지, 그리고 환율이 왜 변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환율의 수요와 공급은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죠. 자, 환율은 가격처럼 변동할 수가 있어요. 상승,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가격처럼 외화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화란 건 외국 화폐를 얘기하죠. 선생님 대표적으로 달러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할 거예요.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 화폐인 엔화가 될 수도 있고 유럽연합의 화폐인 유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환율의 그러면 그래프. 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려면은 외화의 수요 공급이라고 했죠. 자, 이 외화의 수요 공급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의 세로축은 환율이 아니라 가격이었죠. 자,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외화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고요. 가로축은 외화의 거래량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보면은 외화 공급과 외화 수요가 만나서 이 생기는 교점, 이 교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외화 공급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외화가 공급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공급되는 거. 한국으로 외화가 들어오는 경우를 외화 공급이라고 하고요. 외화 수요는요. 한국 사람들이 수요, 필요하네? 라고 보는 거죠. 외화 수요는 외국으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경우예요. 자, 한국인들이 외화를 필요로 해서 외국으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경우를 외화의 수요라고 하고요. 다시 외화 공급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외화 수요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적을 수 있게 선생님이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자, 퀴즈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외화 공급은요. 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화가 공급되는 걸 외화 공급이라고요. 외화 수요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경우를 외화 수요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정지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스스로 답변한 다음에 지금부터 정답을 체크해 보세요. 자, 수입과 수출 중에 하나는 외화 공급이고요. 하나는 외화 수요입니다. 자, 둘 중에 뭐가 공급이고 뭐가 수요일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자, 수입과 수출 중에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경우가 언제일지, 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언제일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세요. 자, 다 추측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면, 자, 수출이 외화 공급이고요. 수입은 외화 수요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수출을 볼게요. 자,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우리 반도체가 있다고 했었죠. 삼성 반도체. 자, 삼성 반도체를 미국에다 팔았어요. 자, 반도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반도체를 받고 땡큐 고마워 하고 그냥 갈까요? 아니 돈 줘야죠.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줍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와요. 자, 다시 반도체는 수출됐어요. 그럼 반도체 가격인 이 돈, 달러는 한국으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수출은 외화 공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수입을 볼게요. 수입. 자, 대표적인 수입품이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당장 생각나는 건 네, 아이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아이폰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 아이폰을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아이폰을 수입해 왔어요. 한국으로.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아이폰 고마워, 땡큐, 빠이 이러고 런할까요? 아니죠. 돈을 줘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줄 때 한국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걔네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돈을 줘야 돼요. 달러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이폰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한국에서 미국으로는 달러가 빠져나가겠죠. 자, 다시 아이폰은 수입됐어요. 그래서 달러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는 외화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으로의 여행, 한국으로의 여행. 둘 중 하나는 외화 공급이고요. 둘 중 하나는 외화 수입입니다. 뭘까요? 뭐가 뭘까요? 자, 정답은요. 한국으로의 여행이 외화 공급입니다. 자, 이 말은 뭐니까 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 올 때는 외화 공급이에요. 자, 외국인이 한국으로 와서 돈 쓰러 오겠죠. 자, 외국 돈을 쓰러 옵니다. 외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외화 공급이고요. 자,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돈 쓰러 나가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돈 쓰러 나가는 거는 외화가 빠져나가는 거죠. 외화 수요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 한국인이 외국으로의 투자, 외국인이 한국으로의 투자. 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자, 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를 했어요. 외국인이 봤을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 같네. 내가 투자하겠어 하고 돈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외국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외국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외화가 들어왔다. 즉, 외화 공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한국 사람들이 볼 때, 테슬라가 일을 잘하네. 진짜 화성에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도 역시 테슬라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외화가 빠져나간 경우, 즉, 외국으로의 투자는 외화 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외화 공급은요, 한국으로 외화가 들어오는 경우를 외화 공급이라고 하고요. 외화 수요는요, 외국으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경우를 외화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화의 수요와 공급, 증가 감소로 인해서 환율은 변동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교과서 94페이지 밑에 그림에도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처럼 외화의 수요 공급 곡선도 좌우로 똑같아요. 자, 가격의 수요 공급 곡선도 수요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갔죠. 얘네도 똑같습니다. 수요 공급도 좌우로 그래프상에서 좌우로 증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한 켠에다가 네,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94페이지에 그래프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외화 공급과 외화 수요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곡선처럼 외화의 수요 공급도 증가 감소를 통해서 환율이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자, 만약에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증가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은 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입이 많아지거나 외국으로의 여행이 많아지거나 외국으로의 투자가 많아지는 경우, 즉 외국으로 외화가 많이 빠져나갈수록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자,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겠죠. 수출이 증가하거나 한국으로 여행이 증가하거나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한국으로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환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교과서에
네,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환율이 다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역시나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는지, 외화가 한국에서 빠져나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이 환율이 오르고 내리구나,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상승하거나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게 정확히 뭔 뜻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누가 이득인지, 무엇이 이득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오른다는 의미를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달러가 1000원인데 자, 이때 환율이 상승한다면요. 1달러에 2000원이 됩니다. 교환 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 환율 상승이라고 해요. 1달러에서 원래 1달러는 1000원이었는데요. 1달러에 2000원이 된 경우를 환율 상승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원래 1달러에 2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1000원이 된 거. 자, 우리가 1달러에 1000원이 된 경우를 환율이 하락했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하면 환율 상승이란 건요. 외화의 가격, 달러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비싸졌죠. 자,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서 원래 1000원이면 되는데 2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이런 경우를 환율이 상승했다고 보고요. 환율 하락은 반대로 자, 1달러 구매하는데 원래 2,000원만 1달러 구매하는데 2,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 1,000원으로 할인됐어요. 자, 이런 경우를 외화의 가격 하락, 즉 환율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 자, 선생님이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준비하지 않았냐? 상승하는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번에는 정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한 편에다가 이걸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적으셨죠? 자,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뜯어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오르면 자, 1달러에서 1000원이었던 1달러가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서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왜 얘네가 이득이고 왜 얘네가 손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 TMI일 수도 있고 팁일 수도 있는데 자, 1달러에서 1000원이었다가 1달러에 2000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급격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둘 중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생각하기 편할 때는 자, 짜잘짜잘하게 뭐 100원, 10원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통 크게 2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문제 푸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갤럭시랑 수출이 이득이고 왜 수입은 손해인지 볼게요. 환율이 오른 경우에. 자, 갤럭시가 있어요. 10,000원이었고요. 10,000원인데 자, 그럼 이건 미국에서 10달러가 되겠죠. 자, 갤럭시 10,000원이라니 참 꿈의 숫자죠. 자, 현실에선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이폰도 있어요. 아이폰은요 10달러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10,000원이 됩니다. 왜요?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었으니까요. 자, 굉장히 실제로도 이러면 참 좋겠지만 이럴 일 없겠죠. 아무튼 자,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이 1달러에서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2,000원으로 상승이 되면요. 자, 갤럭시는요 똑같이 한국에서는 10,000원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물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얘를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10,000원을 구매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은 5달러만 있으면 돼요. 왜요? 1달러에 2,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원래는 10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5달러밖에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반대로 한국으로 물 건너온 아이폰을 볼게요. 미국에서는 똑같이 10달러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10달러짜리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래 만 원이었는데 2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 올랐잖아요. 10달러에 2만 원, 만 원에 5달러.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갤럭시는 수출품이죠. 수출한 사람들은 이득입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아이폰은 똑같이 10달러인데 갤럭시는 5달러가 됐네? 엄청 싸잖아 하고서 갤럭시를 많이 구매할 거예요. 즉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이 돼요. 자, 반대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요. 한국에서 아이폰은 잘 팔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비싸졌잖아요. 원래 만 원이었는데 자, 원래 만 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만큼 아이폰을 찾지를 않겠죠. 그래서 자, 수출은 이득이고요. 수입은 손해입니다. 언제? 환율이 오를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원자재들, 한국에서 만든 원자재도 있는데 수입을 하는 원자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재가 있고요. 그리고 원유, 자, 석유가 있습니다. 자, 이 목재나 원유의 가격 상승. 자, 얘네가 왜 언제 가격이 상승할까요? 환율이 상승할 때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 아이폰처럼 목재나 원유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자, 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 목재 원유 같은 거는 생산 비용이죠. 자, 생산 비용이 올랐어요. 생산 비용이 오르면은 그러니까 물건들의 가격,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국내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외국 돈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할 때 이득이고요. 한국 돈에서 외국 돈으로 환전할 땐 손해예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만 원을 우리가 달러로 환전하면 10달러였고요. 다시 10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만 원이었어요. 자, 보면요. 자, 환율이 상승했죠. 1달러 1,000원이었던 게 1달러 2,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보면은 원래는 만 원 환전하면 10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만 원을 환전하면요. 5달러밖에 우리가 못 받습니다. 왜요? 환율이 올랐잖아요. 자, 반대로 10달러를 환전할 때 만 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10달러 환전 시에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자, 외국 돈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할 때 자,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할 때는 이득이고요. 한국 돈에서 외국 돈으로 환전할 때는 손해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자,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관광을 할 때, 자, 여러분, 외국인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여행을 많이 못 오는데, 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행 올 때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겠죠. 참, 한국에 있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 한국에서 먹을까? 뭐 비빔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BTS의 앨범을 구매할 때 달러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들도 어쨌든 한국 돈으로 구매를 해야겠죠.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환율이 오른 경우엔요. 이 사람들은 이득이겠죠. 왜? 원래는 10달러로 만 원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10달러를 2만 원으로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 관광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자,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때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돈 쓰러 나갈 때는요. 자, 원래 만 원으로 10달러를 교환할 수 있었는데 만 원으로 5달러밖에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외국 관광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 투자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요. 자,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영국 돈으로 월급을 받겠죠.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뭐 영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일단 돈을 쏘겠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한국 통장으로 돈을 넣을 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한 게 이득이겠죠. 환율이 상승한 경우 손흥민 선수가 버는 돈을 그대로 쏘았을 때 한국 돈이 더 많아지니까. 자, 반대로 손흥민 선수 말고 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역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다 자기 본국,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돈을 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엔 그 사람들은 환율이 올랐을 때 손해가 되겠죠. 한국 돈으로 똑같이 보내도 환율이 상승해서 환전되는 돈은 줄어드니까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환율이 오를 경우에 1달러에서 1,000원이 1달러에서 2,000원으로 오르는 경우에는요. 수출이 이득이고요. 수입이 손해입니다. 자, 외국 돈에서 한국 돈을 환전하는 경우 이득이고요. 반대로 한국 돈에서 외국 돈 환전하는 경우는 손해가 됩니다. 자, 왜 환전해요? 환전해서 뭐예요? 외국인이 한국 와서 여행하거나 투자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 환전해요? 한국인이 외국 여행 가거나 투자하는 경우 환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득과 손해가 반대라는 게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그냥 아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요. 수출이 이득이 아니라 수출이 손해고요. 외국에서 한국 돈 환전하는 게 손해가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때는요. 수입이 이득이고요. 외국 돈에서 한국 돈 환전하는 게 이득이 돼요. 자,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국내 물가가 상승이 아니라 국내 물가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환율이 왜 바뀌는지, 환율이 바뀌는 요인이 무엇이고, 환율이 바뀔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답을 안 맞춰줄 거예요. 이거는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 과제예요. 자, 여기 이 스스로 하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문제는 교과서 95페이지에 있는 문제고요. 이 플러스는 선생님이 낸 문제예요. 자, 이 문제들의 정답을 여러분 네이버 밴드 게시물 댓글에 비밀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는 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을 꼭 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보면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엔 뭐 할 거냐면요. 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이 5단원이 모두 끝났어요. 자, 우리 GDP 국내 총생산은 1학기 때 했으니까 그건 제껴두고, 자, 두 번째 물가실업 그 국제거래와 환율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 푸는 것도 문제 푸는 건데, 자, 교과서 89, 91, 95페이지에는 교과서 해보자가 나와 있어요. 자, 그 해보자 같이 해볼 거고요. 자, 교과서 98페이지 보면은 간단하게 몇 문제 나와 있는데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